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 연초가 되면 신년 운세나 토정 비결, 사주를 보는 분들이 많죠. 단순히 재미로 보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원하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 이후 취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점수를 통해 불안과 고민을 해소하려는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사람들이 점수를 찾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요. 미래를 엿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월 29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닥 꾸며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 개관지죠.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원입니다. 그리고 윤성은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삼재 들어온 접니다. 2022년 이민년 토정 비결. 태평한 잔치에 임금과 신하가 함께 앉아있는 해. 동쪽과 서쪽 두 방향에서 귀인이 돕는다. 전체적으로 미뤄두었던 일정이나 계약 등 진행되지 않던 일이 올해 발동되어 가시권에 들어오고 추진된다. 금전, 일확 천금은 없으나 정기적인 수입은 보장됨. 사업, 능력을 발휘하며 사업이 번창함. 당선, 주변에 꾸준히 노력한다면 당선된다. 네, 이게 MBC 놀면 뭐하니 방송 내용 일부인데요. 유재석 씨의 신년 운세라고 합니다. 놀면 뭐하니 한 장면 지금 잠깐 접하셨는데요. 우리 두 분께도 한번 좀 대놓고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신년 운세, 뭐 점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솔직히. 저는 신년 운세 같은 거 뭐 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는데 네. 주변에 지인 중에 이런 거 공부하시는 그 아마추어 분들이 주역 공부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나? 네,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학벌도 좋으시고요.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뭐 네. 미신이랑 전혀 상관없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요즘 깔아가지고 성은아 뭐 생년월일 예. 태어난 시 불러봐라 이래가지고 예. 이렇게 봐주시는데 예. 뭐 제 그 생년월일은 같잖아요. 근데 이제 봐주시는 해석이 다 달라가지고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제가 정말 제 돈을 내고 그 별자리 운세를 보러 간 적은 있어요. 별자리? 네, 이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너무 용하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별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과학적이기도 하고 문학적이기도 하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제 갔더니 요즘에는 그 컴퓨터에다가 다 대놓고 빅데이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주랑 비슷한 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제가 태어난 날에 그 별자리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네. 그 뭐 정말 수십만 명의 그 데이터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태어난 때에 그 별자리가 어디 있었는지를 다 이제 다 그림으로 보여줘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있으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굉장히 지금 비웃으시는 표정으로.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다 됐으니까 별자리 운세가 어떻게 나왔냐니까.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결론은 사실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안 맞았다는 얘기고. 언제 보신 건데? 그러니까 한참 전에? 한참 전이에요. 몇 년 전인데. 예, 근데 이제 결론은 사실 제가 어떤 직업인지나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고 글을 쓰고 약간 이런 정도는 맞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딱 근데 보면 예. 근데 이제 미래는 거의 뭐 엉뚱한 식으로 제 가는 것 경우에는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늘 해주시던 얘기가 네가 팔자가 세서 네
뭐 그건 팔자 탓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몇 시에 태어났는지를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가 태어난 시를 몰라.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를 가서 물어보려면은 그렇죠. 그 시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걸 모르니까 좀 그걸 물어볼 수가 없었고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별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가끔가다 왜 길 가다 사람이 붙잡잖아요. 여보세요 이러고 딱 쳐다보면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눈빛이 참 맑으시네요. 저는 근데 숱하게 잡혔어요. 응. 그러시구나. 저는 제가 딱 돌아보면 네 그냥 가십시오 이래요. 저는 눈빛이- 정말로 제가 길거리 가면은 정말로 저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부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네. 한쪽은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정말로 많이 잡혔고 또 한쪽은 정경들이 신분증 보자고 옛날에. 그건 저도 많이 잡혔어. 아니 이거 실화인데요. 옛날에 진짜로 그 저 젊을 때인데 남대문 시장에서 그 시청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9번 어머, 불신검문 어머.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 궁금한 거 이거 물어봤대요. 예. 우리 그러니까 이털남이란 별명도 있으시잖아. 네. 그러니까 도인들이 이렇게 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수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옛날에는 경조사 있을 때만 수염을 밀었으니까. 그건 뭐 관리한 게 아니라 그냥 놔두고 그냥 살았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 운동화 이제 그 뭐 꾸게 신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별로 이렇게 불신검문이나 이런 거 거의 당하지 않는. 아유. 자랑이다 자랑. 나라도 안 잡혔어요. 자랑입니다. 내가 지금 비교하는 네.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어디를 봐서 제가 얼마나 착한 학생인데 왜 이래요 도대체? 응? 하여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요. 네. 하여간. 그래서 도에 관상 관심이 이야기를 있으십니다. 이런 얘기 많이 붙잡히셨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붙잡히긴 해봤는데 네. 돌아보면 가시라고 그런다니까요. 아 그래요? 딱 돌아보는 순간 가십시오 저는 이러더라고요. 정말로 막 저는 딱 끊어버리거든요. 음. 딱 끊어버리는데도 와 불굴의 의지로 계속 쫓아 막 이야기하고 막 그렇죠 한 번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뭘 하셔도 대성하실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예, 약간 좀 그러니까 세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 두 분은 뭐 이 본인의 운세나 뭐 전미나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거짓말 같은데요. 아니 불행하게도 사실이고 어. 저는 그러니까 저 어차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 별자리 좀 책은 한번 사봤어요. 제가 황소자리인데 그거 읽으면서 이게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내 성격을 참 잘 알고 있다 누군가 그런 느낌은 받은 적이 있어요. 역시 그러니까 문학이랑 좀 있다니까요. 네, 맞아요. 우리 네. 윤동주를 좋아하고 저희는 항상 예. 우리 뭐, 윤동주 좋아해요. 예. 네, 네, 뭐 별 해는 밤 하고 막 하세요. 하여간. 근데 저는 학력고사 이제 학력고사 보기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점을 보러 갔다 오셔가지고 합격할 거래라고 하는데 레에서 갑자기 억양이 쫙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대학 붙고 나중에 이제 그 고백을 하시는데 떨어진다고 나왔대요. 점을 봤는데 네네. 대학 떨어진다고 나왔는데 차마 아들한테 그래 얘기는 못 하고. 근데 이제 붙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뭔가 캥겨서 합격한대 이렇게 이제 말꼬리가 내려갔다. 내려가셨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영험하시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랬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한국 리서치가 최근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41%가 최근 5년 내에 한 번 이상 점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요. 예. 자, 40%면은 꽤 높은 비율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국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뭐 점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타로도 있고 뭐 별자리도 이런 거 많이 보나요 외국에서도? 외국도 많이 보죠. 이 그래? 점 보는 거는 사실은 많고 공통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예. 그러니까 과학적 여론조사의 창시자로 우리가 조지 갤럽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조지 갤럽의 어떤 업적 중에 하나는 이른바 예측, 미래 예측이라는 것을 점쟁이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거잖아요. 근데 한국 갤럽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84년부터 한국 종교의 의식 조사를 해요. 예. 이 의식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해마다 줄고 있어요. 종교인의 숫자가. 그러니까 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해마다 줄고 있어가지고 작년 보고서 따르면은 이제 만 19세 이상 1,500명에게 현재 믿고 있는 종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예요. 오호. 예.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이게 더 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현재 믿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질 않고
그러니까 무신론자하고 유신론자를 그렇죠. 구분하는 질문으로 당신의 삶과 죽음에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물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신론자인 거야. 그런데 없다 이러는 사람은 이제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60%가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굉장히 점을 친다거나 어떤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신론적인 사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현상은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 저는 뭐 인류가 나무에서 이렇게 내려온 이래로 네. 가장 뛰어난 어떤 사상적 업적이 있다 그러면 장례 문화의 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례. 네. 음. 그러니까 초상을 치르는 거. 예.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 때부터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뱃속에 태아처럼 이렇게 눕혀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꽃가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출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라는 의식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에 대한 존엄 이런 게 싹 텄다는 거지만 이런 의식이 생긴 건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의 어떤 내일이라는 세계, 사후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때 이제 우리가 사상이라는 게 싹트기 시작하고 어떤 종교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내세관인 거죠. 예,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이제 네안데르탈 때부터 그랬다. 아까 우리 별자리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 별자리가 맨 처음 시작된 데가 메소포타미아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12진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간지 12별자리 이게 처음 나온 데가 이제 황도 12궁이라고 해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는데 아 12간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축인묘 이렇게 하는 그거. 그거는 아니지만 이 12진법의 유래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서양 쪽으로 퍼져나가서 헬레니즘이 되고 12간지 말고 12진법. 네, 12진법에서 제가 착각했네. 황도 12궁이 나오고 음. 거기서 이제 12간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년 12달도 거기서 나오는 건데 왜 그러면 이때 이렇게 열심히 미래를 예측하려고 했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천체를 간직해야 내일 비가 올지 이번에 홍수가 날지 뭘 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 점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 없이 옛날 그 타잔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원시 부족 보면 이제 추장이 네네. 주술사를 겸하거나 그렇죠. 주술사가 캡 다 그쵸.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의 가지 뭐 그 우리가 조지 캠벨이나 이런 거 보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이제 갈아치우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영험한 무당으로 뽑는 마치 그런 절차가 옛날 고대 시대에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여론조사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그 약간 정말 의외라고 봤던 게 요 여론조사를 보면 나이가 상대적으로 그 많은 층보다 젊은 층이 오히려 점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래요. 저는 이게 되게 의외였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그 결과를 보니까 또 다른 그 결과를 조사를 보면은 20대가 또 타로점을 또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네. 다른 연령대는 이제 뭐 사주를 보거나 그런 데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타로점이야말로 정말 오컬티즘에 기반한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저 지인이 저 타로 좀 한번 봐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요? 취미로인데 그때 제가 열심히 책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로더니 안 팔릴 거래. 아 근데 실제로 안 팔렸어. 정말요? 그거 그건 저도 맞았네요. 예측할 수 있을 것 네. 근데 이제 타로점이야말로 좀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좀 기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저는 그래서 확실히 순수해서 그런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기보다는 60대 이상이 아무래도 경험상 잘 안 맞는다라는 걸 더 알아서가 아닐까. 아니요.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분석도 들었어요. 가능한데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다르게 분석하는데 네. 주된 동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젊은 층. 첫째는 뭐냐면 이건 사실 웃으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제 취업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자기의 미래가 되게 불안하고 불투명한 거죠. 거기서 오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 점을 보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한창 이제 그 사랑에 빠지고 데이트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짝꿍과의 어떤 그 궁합.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그 파고다공 옆에 가면 쫙 있어갖고 연인들 전반적으로 되게 많았어요. 네. 요즘 인터넷 이런 거 그거 많잖아요. 이 동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높은 건가? 더 믿고 싶어하기 저는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왜 아까 앞서서 제가 그 갤럽 조사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제일 큰 이유는 2030 세대가
종교를 갖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2030 세대가 이제 탈종교 현상이 가장 심한데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을 또 신뢰하는 거. 그게 저는 우리 김종배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 게 우리가 20대 살아봤잖아요. 살면 사실 그 안에 터널 같은 거거든요. 앞으로 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이게 일종의 스낵 컬처 아까 그 파고다 공문 얘기하셨는데 그 사람이랑 나랑 결혼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서 뭐 시간을 보내기 좋잖아. 잠깐 앉아서 그럼요. 둘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얘기 듣는 거. 좀 그러니까 비싸서 문제였지. 비쌌어요. 저는 실제로 보지는 않아서. 저도 거긴 본 적 없는데 그 본 사람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중문화에서 예전에 MBC에서 그 무릎팍도사 예. 있었죠. 그 예. 포맷 자체가 사실 점집 포맷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거기 나와서 지금 우리 그 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걸로 뜬 사람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KBS에서 하는 유사 이제 한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런 네. 프로그램도 네. 있죠. 저기 그 이수근 씨하고 저기 서장훈 씨가 네. 그래 나오는. 이제 예. 연주 찍고 나와서 이것도 근데 사실 점집 분장이 포맷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대중문화에서 약간 힙한 어떤 스낵컬처형의 시간 때우기 좋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그걸 아주 깊이 있게 믿는다기보다는 하나의 즐거움 같은 거예요. 놀이 문화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측면도 있어요. 이게 복권이 주는 효용 가치가 뭐냐면 그 복권 이제 그 발표하기 전까지 내가 당첨되면 그렇죠. 뭐 하겠지라고 하는 그 상상. 그 상상 놀이가 결국 효용 가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5천 원에 주는 기쁨이 있죠. 그렇죠. 일주일을 견디게 하는.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 뭐 운세를 보고 점을 보고 타로점을 보고 하라는 것들도 결국은 여기는 답답함도 많이 스며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놀이의 측면도 있고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아닌 생각과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공통점은 약간 진지 모드로 가서 이야기를 하면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특히나 지금의 내 상황에서 볼 때 미래가 되게 불투명하고 뭔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심리. 네. 결국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측면이 결국 상담이죠. 네. 가벼운 형태, 그러니까 네. 어떤 심리 치료사한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가벼운 상담을 받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답답하니까 한번 이제 카드를 한 장 뽑아서 지금 어떤 미래가 다가올 것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맞든 안 맞든 상관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거기서 네. 위안을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고민 상담을 할 때 심리가 그런 거라면서요. 몰라서 그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확인받고 싶어서. 네. 그 우리나라 그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 사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서 서구 사회처럼 그 심리 상담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에 점집이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 우리가 비대면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서 막 수다를 떨면서 내 얘기를 하고 그걸 좀 풀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친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걸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말 못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게 딱 갔을 때 이분은 내가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 사람이고 이분 워낙 그걸 하는 사람이니까 내 네. 비밀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야. 그냥 가서 얘기하고 그냥 신세 한탄하고 네. 그러면 나의 집중해서 설명을 또 다 해주잖아. 예.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니까 예. 그런 게 좀 더 요즘 그렇죠. 유행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그게 아마 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 경제적으로 되게 상황이 안 좋고 불안할수록 복권 이런 게 많이 팔린다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거 이제 비슷하게 어떤 그 네. 이제 궤적을 그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좀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윤성은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과 함께하는 토닥토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설을 앞두고 점을 보고 운세를 맞추는 이런 현상은 왜 빚어지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한번 좀 영화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윤성은 평론가 어떤 영화를 올라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2015년에 개봉했었던 극비수사라는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이 작품은 1978년에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유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부산에서 한 아이가 유괴를 당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유괴를 당하면 일단 연락이 와서 돈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15일 동안이나
연락이 없는 거예요. 뭐 돈을 요구해야지 그래도 뭐 돈을 가지고 나가서 뭐 그 돈을 주고 아이를 데려오던가 해야 되는데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답답한 상황이 이제 이어지는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 집안이었어요. 좀 그 재력가 집안이었고 네. 부산에서 그리고 일단 좀 인맥도 좋은 그런 집안이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모님들은 답답한 마음에 아주 유명하다는 그 도사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엄마와 또 그 고모죠. 아이의 고모가 도사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아이의 생사 여부를 막 물어보곤 했는데 대부분의 그 도사들이 지금 아이는 죽었다. 왜냐하면 팔자 사주가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이름이랑 그런 것들을 이제 봤더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명의 도사, 지금 뭐 기도하고 막 내려온 그 도사 한 명만이 그래도 그 세긴 센데 이름은 나중에 바꿔줘라.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계속 살리고 데려오려면은 어떤 그 한 명의 형사가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한 명의 형사를 지목을 하고. 합니다. 네, 그 형사가 이제 공형사인데요. 이제 이 영화 속에선 김윤석 씨가 그 역할을 맡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팀이 꾸려지고 이렇게 극비리에 이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김윤석 씨가 맡은 이 공형사는 아이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요. 아이를 살려서 데려오는 것이 이제 이 사건의 가장 큰 목표니까. 그런데 다른 경찰들은 범인을 잡는데 범인을 잡아야지 자기네들 어떤 공적이 인정이 되고 뭐 또 승진을 하고 이런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데만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 경찰들 내부에서 어떤 또 이렇게 알력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 범인이 뭐 전화가 오고 하는 시점이 뭐 15일 보름 이제 잡아간 지 보름 이후에 벌어지고 나중에 이제 지지부진 뭐 이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이제 질질 끌게 되고 나중에는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경찰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또 한 번 또 놓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처음에 이 아이가 살아있을 거라고 예견했던 이 도사의 말이 맞아 들어가게 되고 이 공형사와의 어떤 그 협력 속에서 이 아이가 진짜 네 살아 돌아오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김도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괴범을 검거를 하고 아이도 이제 살아 돌아오고 이런 건데 결국은 그 이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의 엄마와 고모가 결국 이제 도사를 찾아다니는 네. 바로 이제 이 장면 아니겠어요? 그 심리를 그 사실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절박함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심리. 근데 이제 사주나 이름은 변하지 않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물론 뭐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게 옳은 일이냐, 뭐 이미 죽었다 아이가, 그러니까 희망 갖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로서는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차피 내가 돈 주고 보는 점인데.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어떤 하나니까 대비가 또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과연 네. 점술의 힘이었는가, 유괴범을 잡은 게 아니면 의지의 힘이었는가. 전 두 가지 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까 그 사주 팔자 이건 변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명리학이 사주 명리학이 보면 경우의 수가 뭐 50몇만 가지가 나온대요. 근데 세계 인구가 엄청 많은데 그걸 50몇만 가지로 하면 사실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통계할 때 통계 나오고 나서 보면 질문도 그렇고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 것처럼 사주 이건 뭐 제가 그걸 신봉해서가 아니라 사주 명리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해석자가 얼마나 면밀하게 계산해내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게 뭐 그 사람들은 다 사입이고 이 사람만 옳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만큼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서 정성껏 정말로 모든 변수를 놓고 이제 봤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영화에서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대사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기령 형사, 그러니까 김윤석 씨가 이제 한 거하고 이제 김중산 도사가 둘이 싸워요. 네. 싸우다가 이제 그 김윤석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죠. 도사는 점을 치지만 범인을 잡는 건 형사다. 예. 근데 이게 약간 둘이 이제 버디 무비 성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러면서 서로 합을 맞춰서 결국에는 범인을 잡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 그 절박함이 결국에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왔구나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왜 사람들은 점을 보려고 하는가? 오늘의 운세를 궁금해하고 올해의 운세를 왜 궁금해하는가? 그거는 그냥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뭐 쉽게 생각하면 알지 그런 못한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미 와 있잖아. 음.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미래밖에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고 싶은데 그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 더 절박하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가 안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쪽에 귀인이 있으니까 남쪽으로 가고 이러는 건가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는 불안인 것 같아요. 불안.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앞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 결국 그것이 의지의 대상을 찾게 되고 그렇죠. 그 의지의 대상 가운데 하나가 결국은 뭐 그게 사주든 운세든 뭐 점이든 이걸로 이제 결국 나타나는 게 아닌가. 네. 결국은 영화 속의 엄마와 고모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잖아요. 아이가 살았는지 죽어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그 답답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되게 한가한 단어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무너져 내리는 마음. 이건 뭐 이성적으로 추스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니까. 네. 거기서 어떤 뭐냐면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전성원 편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심정. 근데 또 사실은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잖아요. 다 돌아다니는데 다 죽었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럼 죽었나 보다라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또 수많은 곳을 더 찾아다니는 그 심리, 그 심정.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다른 형사들, 다른 형사들, 그 범인을 잡는데 더 치중하고 아이를 살리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그 형사들과 사실 공기령 형사하고 또 대비가 되잖아요. 네. 뭐 보면 이제 공기령 형사 대단히 한국적인 형사의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합리적이고 어떤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극비 수사로 이걸 선택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이 영화가 단순히 그냥 도사 혼자의 어떤 영험한 힘으로써 범인을 잡고 아이를 살려낸 게 아니고 예. 공기령 형사의 어떤 그 합리적인 선택들의 연속, 그다음에 이 부모들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공기령 형사를 데리고 옴으로써 결국에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계속해서 서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게 사람이 정성이 지극하니 결국에 통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김중산이 처음에 공기룡 형사여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가 맞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협력 수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되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경찰들이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서울 경찰들이랑 같이 이제 협력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다툼이 발생하니까 네. 한번 경찰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위기가 발생하고 예. 딱 단 하루밖에 없는 그 기회를 이제 잡느냐 못 잡느냐 이제 이게 이 영화의 완전히 절정부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서 또 김중산과 공기룡 형사가 한 번 또 마지막으로 싸우게 되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협업을 협력해서 하죠. 네 이제 범인을 잡게 되는 부분들도 이제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운세라고 하는 거와 의지라고 하는 것을 대립항으로 놔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는 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의지라고 하는 것을 발동시킬 수 있는 큰 원천은 신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념은 모르기 때문에 성립되는 감정이 신념이잖아요. 알면 그다음에는 신념이 아니라 계산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이 된다라는 것은 모르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그다음에 의지가 발동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이 전제가 돼야 사실은 의지가 발동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김종우 선생님과 윤성원 선생님 두 분한테 동시에 드린 질문인데 만약에 어떤 일이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야. 그런데 그 일에 내가 실패하면 그냥 내가 모든 지금까지 쌓아올린 게 모든 게 한 방에 날아가. 네. 자 시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겠어요? 5,000분의 1이요? 네, 5,000분의 1 성공할 확률이.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해요 그거를?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아까.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네.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럼 그 선택의 선택항이 아니죠. 선택의 그건.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선택 여지가 없는 거지. 그건 해야 되는 아니 근데 거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그 인천 상륙 작전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다. 이게 뭐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뭐 모든 이제 장군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험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혹은 뭐 이 어떤 결단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약해지는 순간이거든요, 사실. 그때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할 때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일, 아까 신념 이야기 하시고 의지 이야기를 하셔서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반출을 해보자. 점을 보러 갔는데 당신 인생이 별로 안 풀릴 거야. 삼재가 들었어. 네. 아, 네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대충 살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신 부적을 써. 그래서 아. 돈 받고. 다시 말해서 이 점을 보는 행위의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만 이제 네. 그것을 뭐 부적이른다 이런 거에 뭐 의존하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는 남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인생 포기해라고, 그러니까 그 이 뭐 무속인이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예.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운세와 의지라고 하는 게 대립항이 아니라 어찌 네, 본다면 네. 보완제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다듬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전제가 되는데, 그 믿음이 자발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을 때, 그것들을 다른 외부적 계기를 통해서라도 그 믿음을 얻고자 하는 심리, 이것이 결국은 운세를 보는 거나 점을 치는 거나 이런 걸로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나오면 이제 좀 더 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론은 인간의 의지이고 노력으로 가죠. 네. 다만 이제 뭔가 물가를 조심하라 이런 것들은 이제 소소한 어떤 그 조심거리니까 그냥 애교로 봐주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건 꼭 대립항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무슨 부적을 쓰고 해가지고 극복이 된다. 뭐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은 위안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삼재가 껴서 그러니까 너무 일이 안 풀리는데 조금만 견디면 그렇죠. 너무 네, 좌절하지 끝날 거야. 마. 그렇죠. 끝이 있어. 심리적 일단 위안도 지나가리. 주고. 네, 여기까지야. 그렇죠. 이런 말 자체가. 네, 그러니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점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따지고 그렇죠. 보면. 네. 물론 이게 예찬으로 가면 큰 문제지만, 아,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케이스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드물면 영화로 만들어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경찰 수사에 이렇게 이제 활용이 잘 돼서 된 경우니까 이제 너무 이 영화를 이제 고른 것이 마치 이제 이걸 이렇게 이런 케이스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듣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이 정치적인 계기가 있다 보니까 네. 오늘은 가급적 그 얘기를 안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그냥 개인적으로 재미로 점을 보고 내지 또 뭐 개인적으로 뭐 절박해서 보더라도 그것은 그냥 개인의 한정이 되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렇겠지만 이것과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좀 약간 차원은 다르다. 그거는 그 얘기는 좀 분명히 좀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무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스며든다면 그건 좀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무속이나 샤머니즘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비기 같은 것들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나라를 전복시키는 어떤 그 민중적 서사랄까, 그러니까 전복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역사에서 보면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설 때 그 도참설이 굉장히 또 유행을 했잖아요. 미륵시랑도 사실 그렇죠. 그건 이제 조금 더 후기에 나타나긴 하는데 우리가 아는 뭐 인꺽정이나 뭐 장길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네. 보면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체제 전복적 이데올로기의 그 바탕을 깔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정감록도 이제 마찬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뭐 심심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는 세력이 이제 사무라이들이잖아요. 네. 근데 사무라이인데 그냥 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무라이가 아니고 체제 밖에서 떠돌이 낭인들이었단 말이야. 이른바 로닌이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무슨 불만 세력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떠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이른바 유랑지식인이라고 해서 도사, 술사, 법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도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으면,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이 오왕론이라는 이제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 여러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추대받는 사람은 바로 이 술수학, 그러니까
도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잔반, 그러니까 양반에서 몰락해서 했거나 아니면 서울 출신의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에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어떤 체제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한 세력이 불만 세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 라스푸틴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또 이제 고종 황제 때 우리 명성황후도 굉장히 유명한 또 무당이 있죠. 진령군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모곤란한테 도피했다가 아 당신 언제까지는 이제 궁으로 돌아갈 거야. 딱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 말들이 이루어지니까 그 뒤로 데리고 가가지고 예. 이제 국비를 들여서 이제 푸닥거리하고 맨날 무당이 굿하고 하다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권력자의 쏠림이 있으니까 다들 거기다가 뇌물 갖다 바치고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 그 매천야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신통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고종 황제도 구하지 못했고 명성황후도 구하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이 나라도 구하지 못했죠. 그러니까요. 자, 근데 공적 영역에 그냥 개인적 영역에 그다음에 부속적인 차원에서 뭐 한번 토정 비결 보고 이러는 거 갖고 뭔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할 성질의 문제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죠. 그건 뭐 개인의 영역이고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긍정적인 기능도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것이 이제 것처럼. 공적 영역에 측면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죠. 그렇죠. 예. 의지할 거는 공적인 영역에서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 의지할 건 딱 하나밖에 없죠. 국민의 뜻밖에 없는 거죠. 네. 국민의 뜻이 아니라 다른 거에 어떤 의지하고자 한다면 그것 자체가 왜곡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좀 심각해질 수 있다. 요거는 약간 우리 국민의 뜻과 반할 수도 있어요, 사실 리더가. 아, 물론 그럴 수는 네.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과학적인 전망과 면밀한 계산과 이런 것들을 통한 또 전문가의 그렇죠. 조언을 통한 것이라고 한다면 청사진 차원이라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혀 근거를 갖고 있지 않고 뭐 어쩜 뭐 신통력에 의지해서 뭐를 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인 거고요. 근데 오늘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뭐 정치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다만 분명히 좀 나눠서 볼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이제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잠깐 꺼냈던 근데 거고요. 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꼭 하셨어야 되는 얘기 같기는 해요. 예. 공적인 영역에 그와 같은 어떤 사적인 부분이 개입해서도 안 될 뿐더러 예. 어떤 국가 기구가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와 같은 운수에 맞추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국가 지도자를 국민 투표로 뽑으면 안 되죠. 그 신통력이 좌우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국민의 그러니까요. 어떤 투표로 네. 뽑을 성질의 문제입니까? 그거는 그게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면 고대의 왕과 무당이 동일인이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21세기에 참 다시 그런 시대가 이런 돌아오는 얘기를 하게 되다니. 네.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에 네. 알겠습니다. 그 점만 좀 그 점을 찍도록 하고요. 다시 우리 이제 원래 했던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신년이 되면 신년을 맞으면서 운세를 보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작심 그 차원 아닙니까? 근데 새해를 3일은 빼신 거죠? 네. 3일은 뺐잖아요.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고 한 해를 펼쳐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네. 결국은 신년 초에 그 운세를 보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 저 뭐지 윤성원 선생님처럼 그렇게는 아니었지만 이게 신문에 나온 왜 그 띠별 그 가끔 오늘의 보거든요. 운세. 오늘의 운세. 네, 근데 그게 점심 먹기 전에 보잖아요. 그러면 점심 먹고 나서는 다 까먹어요. 맞아요. 그 전까지 이게 중요한 건 작심삼일도 아니고 네. 한 3시간은 가야 될 텐데. 이게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가끔 무협지를 보면 왜 그런 스승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수준? 이런 걸 딱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돼라는 명확하게 그쵸. 길을 네네. 제시해 주는 멘토. 그러니까 마치 스타워즈의 요다 같은 스승. 네. 이게 비행기 그러니까 우주선이 잠겨 있는데 그걸 딱 띄우라고 그러잖아. 그게 사실은 요다 그 동양에서 빌려온 거 아닌가요? 발상 그렇죠. 자체가. 발상 자체가 네. 도사죠. 사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신력으로 막 그 비행기라고 우주선 띄워 올리는 거 이것도 뭐냐면 동양 무협지에 보면 기. 이기 어검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로서 검을 운영한다는 거. 그 원리거든요, 사실은 그게. 저 보니까 연휴 때 손잡고 우리 만화방 도수대요즘 가서 라면 먹으면서 뭐 저건 얘기해야 완전히 되는데. 동양 저건데라는 생각을 많이 네. 했었죠. 거기 이제 아무튼. 보면 요다가 그런 얘기 하죠. 이게
노력해봤다 자기는 루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건 없다. 되는가 안 되는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서 좀 생각이 난 것 중에 하나가 미래 예측이라는 게 결국에 몇 퍼센트는 사실 없잖아요. 맞냐 틀리냐 그냥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7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온 적이 있는 분인데 라파엘 에이탄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었어요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아랍하고 전쟁을 많이 했잖아. 근데 이제 공군이 작전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데 내일 날씨가 비가 올지 안 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내일 비가 올 확률은 20%입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아니다. 그건 비가 오냐 안 오냐 확률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점성술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신년 운세가 됐든 결론은 뭐냐면 실천하냐 안 하냐 어느 부분은 그러니까 경계하라고 했을 때 그걸 경계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자기가 근데 그걸 저처럼 계속 까먹으면 도로 이제 거기에 도랑에 빠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약간 좀 그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아까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층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점을 그러니까 보고 믿는 어떤 이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 여기엔 좀 스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어찌 본다면 혈기왕성하게 그냥 미래로 내달려야 되는 그렇죠. 어떤 그 세대 뭐 이렇게 하면 또 꼰대라고 하나 아무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미래, 자신의 운명에 대한 어떤 불투명함, 그다음에 불안 이런 것들로 만약에 점을 본다면 이거는 그 젊은 층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잖아요. 그게 스며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는 좀 꼭 붙여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아까 제가 이게 도참설 얘기하고 뭐 이랬던 거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그거 굉장히 불행하고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사실 그게 또 불온한 기운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얘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흘러가는 걸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그냥 그 반농 반진담으로 말씀드리면 다만 이제 그런 게 그냥 연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때문이라면 뭐 그건 괜찮고요. 그런 건 상관없고 이제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뭐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자신의 운명이나 미래를 알고 싶은 어떤 이런 심리, 그다음 이런 심리가 발동이 되는 분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걸까요? 그 앞서서 제가 그 제 사주팔자 이런 거 볼 수가 없고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늘 넌 팔자가 참 결국엔 억세서 힘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되게 슬펐는데 네. 저에게 위안을 주셨던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백범 김구 선생. 오, 너무 거창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 읽는 백범 김구 네. 그의 백범 일지가 있잖아. 거기 보면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김구의 집안이 상놈이라 늘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응시해서 내가 이 이자들을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 하고 열심히 과거 공부를 해서 과거장에 갔더니 너무 온갖 과거의 비리가 많은 거야. 과거 시험장에. 그래서 내가 이거 공부해봤자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면 그러면 관상 공부를 해봐라. 풍수 공부나. 그러면 풍수 잘 배우면 네가 명당자리를 나서 조상님들의 은덕으로 앞으로 우리가 잘 될 것이고 네가 관상 공부를 잘해서 이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덕을 볼 테니 예. 그렇게 해봐라 해서 이제 관상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이분이. 유명한 얘기잖아요. 관상 공부를 해서 자기 얼굴과 이런 걸 다 뜯어봤는데 뭘 봐도 나는 가난하고 천하고 빌어먹고 살 팔자야.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되게 절망에 빠져요. 그때 그 관상 보는 책에 이런 말을 발견을 하고 희망을 찾는데 뭐냐면 상여 불효 신호 불효 심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상 좋은 게 몸 건강한 것만 못하고 그다음에 몸 건강한 게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오, 예. 네. 그래서 역시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관상 불효 심상이라 해서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 씀씀이를 닦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이후에 내 마음을 잘 갈고 닦아서 자신의 운명을 이제 스스로 객척하기로 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드셨다 네. 이런 거죠. 아, 네. 그래서 뭐 좋은 말씀이니까 이게 이제 그 당장 내일 모레가 이제 그 설인데요. 설 덕담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윤성은 평론가님. 이게 복이네 또. 예, 그렇죠.
네,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훌륭하신데 네. 주제 넘지만 그 저 초등학교 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 스피노자가 한 말은 아니래요. 진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아, 진짜? 합니다만. 나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누가 했는지 음. 그 말이 이제 그게 그 사과나무를 심는 거 하나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즐거움이고. 음. 그런 미래를 알게 되더라도 네.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음. 저다운 일이기 때문에 음.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이제 인간이 바꿀 수 없고 또 인지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네.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점을 보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네, 참 인간의 좋다, 근데 네,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이 철학이라고 믿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도 한 말씀만 걸치면서는 짧게 제일 좋은 덕담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전인권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촛불이 한참 켜졌을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놔두고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가사가 이렇게 됐잖아요. 참 좋은 가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원 편집장, 윤성은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설 연휴 이제 시작이 됐죠. 설 연휴 알차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